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손금 강의 제82강 불임에 관련된 손금 5가지 살펴봅니다. 주기제 332 부교재 71쪽을 참고하세요. 일단 생명선을 따라가 보면 생명선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휘어짐의 정도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지점을 중앙으로 했을 때 요 정도가 표준에 해당하는 휘어짐의 정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휘어져서 즉 금성의 언덕의 면적이 훨씬 커졌죠. 이랬을 경우는 스태미너가 왕성해서 정력가의 성향이며 굉장한 적극적인 활동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단 조심할 건 있어요. 병적인 측면에서 고혈압, 암 이런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손금이긴 해요. 그러면 빈약한 손금이 불감증 혹은 불임에 해당하는데 표준보다 조금 빈약해서 금성의 언덕 자체를 면적을 얇게 만들어주는 이런 스테미너 선이 얇은 선은 당연히 허약 체질이면서 불감증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불감증으로 오는 불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임신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감정선, 두뇌선이 있는데 생명선이 나올 거거든요. 보통 생명선이 휘어져서 손목 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달의 언덕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달의 언덕 쪽으로 휘어 들어가면 이때 바로 자궁병이 의심돼서 난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불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남자라면은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생성되는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거로 인한 불임, 생식기관의 문제로 보이는 불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가지는 교재에서 얘기한 거고요. 복습 한번 할 건데요. 물론 강의 이미 다 했어요. 생각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목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손목선은 보통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휘어 들어가서 아치형이야. 이렇게 쏙 이렇게 쏙 요게 아치형으로 돼 있는 불임에 관련된 손목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종선이라고 있는데 이미 복습한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손목부터 이렇게 휘어 들어와서 활처럼 휘어서 다리 언덕 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방종선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다리 언덕에서 나온 이렇게 가로선도 방종선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불임에 관련된 거를 봐야 돼서 요게 불임에 해당하는 방종선으로서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지나친 성교 횟수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반대적으로 오는 불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복습해 볼 건데요. 감정선이 있는데 감정선에 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선의 지선이 특히 새끼 밑에 쪽으로 오는 감정선에 상향하는 지선은 자녀의 수거든요. 지금 현재는 2명이네. 근데 이 지선들이 없어. 이런 지선들이 없을 때는 자녀 수가 적거나 적기 때문에 오는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지선이 없을 때 무조건 불임은 아니지만 자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비교해서 참고해서 볼게요. 이거는 불임은 아닌데요. 유산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손등을 이렇게 볼 거잖아요. 결혼손도 손등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손등부터 해서 감정선이에요. 감정선이 어떻게 나 있냐면 손등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뭐 나머지는 일직선으로 상관은 없어요. 새끼 쪽에 있는 그 손등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부분이 이렇게 쇠사슬 모양으로 동글동글 이어져 있다면 쭉 가는 것도 다른 의미긴 해요. 그래서 보통 새끼 쪽 아래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손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했고요. 총 불임에 관련되는 손금 5가지랑 유산 손금 하나 더 외워봤습니다. 암기는 2배속을 하시고요.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